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오늘은 개그계 대부, 공연 기획자의 대가라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분을 두고 역발상의 귀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개그맨 이마룡 씨는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누군지 짐작하셨습니까? 지난해 전북 남원으로 이사온 개그맨 전유성 씨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문화가 있는 날.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개그맨 전유성 씨의 특별한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뭔가 양념을 좀 주실 수가 있을까 싶어서. 예, 오늘 사뭇 다들 굉장히 이렇게 더 즐거워하는 표정이 보여요. 지난해 전북 남원으로 둥지로 옮긴 개그맨 전유성 씨.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일까요? 토크가 진행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유성 쌤 하면 뭐 특유의 어떤 개그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돌발성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관객들이 느끼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막 큰 부담 가지고 오진 않고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왔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국립민속국악원의 터크 콘서트엔 음악이 함께하는데요. 개그맨 전유성 씨만의 입담과 퓨전 국악으로 채워진 이날. 관객도 전유성 씨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원으로 이사온 전유성 씨의 신고식. 팬들은 어떻게 즐겼을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깨어 있으시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원으로 둥지를 옮기고 난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딸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딸보단 사위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그는 남원에서 조금은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한껏 갖고 있습니다. 권유는 그 전부터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같이 사시지 않겠다고 계속 꿋꿋이 그러시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좋아하는 게 겹쳐가지고 마술 좋아하시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기 뭐 이런 거 캠핑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시는 게 다 겹쳐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 자락에 발을 들인 전유성 씨. 그에게 이곳은 조금 특별한 동네라고 하는데요. 낯선 이에게도 편안한 이웃과 가족 덕분이겠죠. 여기 뭐 사실은 굉장히 자주 왔기 때문에 좀 친숙한 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다 보다 그냥 우리 떨어져 있던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 여전한 기획자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전북에서 더욱 빛날 모습을 기대합니다. 남원으로 이사 온 전유성인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거는 그 스튜디오에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유성입니다. 이마룡 씨가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했는데 덧붙여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마룡 씨는 이제 그 제가 데뷔를 시켜서 그 편하게 지내죠, 실제로. 네네. 그리고 뭐 사실 또 게을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입니까? 게으른 정도가? 얼마 전에 제가 태국의 어느 시골 동네에 21일 동안 뭘 준비하느라고 가 있었는데 메뉴 고르기가 귀찮아서 국수만 60끼를 먹었습니다. 21일 중에. 그냥 같은 걸로 계속 드셔요. 네, 같은 걸로 계속. 소스도 막 바꾸지도 않고. 이거.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국수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네. 자, 지난달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신고식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분위기요? 잘 네.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좋아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럼, 또 예. 인터뷰를 따로 따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남원으로 이사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 9월부터 해서 겨울은 또 남원에서 처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춥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거기 사실은 말끝마다 대드는 것 같은데 예. 토다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좀 추위를 좀 잘 안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 구례 쪽 사시는 분들이 거기 춥다고 자꾸 그러는데 네, 맞아요. 춥다라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더운 것도 잘 못 느끼고 아, 그래요? 네. 그냥 제 생각에만 이렇게 빠져 살면 춥다 덥다 같은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좋아합니다. 겨우 내내 좀 약주하시면서 추위를 못 느끼신 거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네. 자주 마시죠. 굉장히 자주 마십니다. 네. 네. 뭐 여튼 낮에도 마시고 뭐 아침에도 마시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못 느끼셨다니 뭐 다행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집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죠. 그러면서 뭘 할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오래전에 미리 땡겨 쓴 돈이 좀 있어요. 출판사에서. 예. 그래서 그 책 써야 되는 거 구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후배들이 데뷔한 지 50주년 됐으니까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자 데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방송에 나서 그렇게 많이 못 웃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네. 막 그런데 벌써 극장 계약이 됐다고 막 밀고 나가는 바람에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사실은 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당장 때려치우자라고 했더니 이미 대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한 100분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혼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뭘 해야 될까 막 궁리를 하는데 처음에 막 떠오르다가 요즘엔 다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렇게 꽉 막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풀어나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냥 누워 있어요. 네. 그러다 누워서, 보면 떠오르기도 네. 하고. 네. 누워서 뭐 책 같은 거 보고 사람들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개그의 소재는 어찌됐든 내 주변에 있는 일상 소재들에서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시나 봐요. 그건 뭐 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개그 소재라든가 아이디어는 남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예. 좀 제가 화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아, 왜 그래요? 나는 저런 생각을 못 했을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게 상호가 예. 정말 기발한 것들을 보면 야, 내가 가게를 안 하는데도 네.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내가 왜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도 과거에 콘서트 같은 것도 굉장히 기발한 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개나 소나 콘서트는 진짜 너무 기발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방송을 할 적에 최우라 씨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예. 최우라 씨가 언젠가 애가 아파서 뭐 눈물 펑펑 쏟고 왔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개가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황간에 가가지고 다리 다친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왔어요. 제 앞으로 울면서 나타났던.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걔하고 막 얘기를 하고 오늘 날씨 춥지 그래서 제가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걔하고 아, 예. 의사 선생님께서. 수의사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휴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가지고 오게 하면 되지, 데리고 오면 콘서트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게 개나 소나 콘서트였어요. 혹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니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냥 남들이 기발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저는 그냥 기발하다는 표현보다 안 하던 거 해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그 중학교 때 조회를 쓰는데 그 가만히 서 있는 내 바로 앞에 친구한테 벌이 날라서 뒤통수를 쏘여서 내가 막 그 아파서 깡충깡충 뛰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조회하는데. 네. 그래서 야, 만약에 훈화하는 교장 선생님을 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 반응하고 교장 선생님 반응은 다를 텐데 이제 그런 공상을 하면 즐겁습니다. 네. 아, 머리에 써 있는 게. 예, 알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좀 안타까운. 당사자는 좀 아프겠지만. 예. 네. 그래서 공개 코미디도 그때부터 이제 좀 역발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네. 특별히 뭐 제가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IMF가 터지고 나서 각 방송국의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고, 맞아요. 그 다시 이제 조금 좋아졌을 때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 코미디에 흥미를 잃은 분들이 많아서 방송국에서 그 억지 웃음을, 가짜 웃음 깔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 가짜 웃음을 까니까 TV에서는 웃는 소리가 나오는데 집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웃은 그런 상태들이 있어서 예. 또 뭐 AD가 손을 들면 웃어주세요. 뭐 이제 맞아. 이랬던 박수 시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 하는 친구들이 이게 내가 웃겨서 웃는 건지 손을 들어줘 신호를 줘서 웃는 건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컬투가 먼저 나가서 공개 코미디를 해서 성공을 했었어요. 지금 이 송이 아저씨의 슬픔을 담은 거 아니에요? 예? 땡칠 때의 그 슬픔을 담은 거 아니에요? 한번 머리 숙이면 들기도 힘든 놈인데 여러분들이 쫙쫙쫙 따라보자 우리 할 맛이 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형님 우리도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마침 뭐 제일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한 것처럼 과장되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후배들이 하자고 그런 거에 전 쫓아간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공개 코미디 문화가 어느 정도 잘 정착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그 좋아하셨는데 요즘엔 시청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안타깝죠.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전유성 씨는 해답을 혹시나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공개 코미디, 그러니까 코미디언하고 좀 대화를 해보다 보면 이제 공개 코미디 이후에 아주 색다른 포맷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야죠. 그게 이제 뭐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많이 웃기고들 있고 또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쪽에서는 그 새로운 물꼬가 하나 생겨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생겨서 마이크 들고 나와서 혼자서 정말 그 관객들하고 승부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가. 그게 지금 한 1, 2년 있으면 거기서 대단한 스타들도 나올 것 같고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물꼬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 하니까 장희윤 씨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하고 후배들 중에서도 그 스탠드업 코미디로 진출하신 후배들이 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할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군요.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하고 좋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20년씩 한 후배들도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실험해보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해서 겁먹기도 하고. 근데 그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희 같은 친구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대범이라는 친구도 최근에 도전하겠다고 그 새까만 후배들한테 야 나도 가서 한번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농구 진짜 못한다. 농구 진짜 못해. 내가 공 뺏어줄게. 아유 진짜 씨. 아유 참. 아유. 사실 저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와,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개그를 오래 했어도 이건 또 색다른 도전, 다른 분야의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웃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알아갈수록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안 무서워요. 그렇게 도전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내 후배들이 더 웃길 수도 있고 사실은 더 실제로 처음부터 후배들이 웃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제가 방송 출연할 적에 코미디 원고를 쓰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붙어 있었지. 제가 연기로 했으면 이미 뭐 후배들한테 다 밀렸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사실은. 이번에 50주년 공연 때는 우리 전유성 씨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50년 됐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웃긴 것만 해도 50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50주년 콘서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후배들이 주도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 개그계의 후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후배들을 보는 안목이 좋기로도 유명하신데 직접 좀 키운 후배나 스타 있으시죠? 저는 키웠다는 표현을 안 쓰고 제가 먼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먼저 발견했을 뿐이지 딴 사람 눈에 띄어서도 될 사람들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먼저 발견된 사람들이 뭐 이영자 씨라든가 또 뭐 가수 쪽에는 뭐 이문세 뭐 이런 친구들 또 신봉선, 안상태, 박희순, 김대범, 뭐 김민경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우리 극단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사람을 보는 그 기준도 궁금해요.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코미디언의 꿈을 갖고 있고 또는 연예인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도 어떤 기준에서의 내가 좀 더 이런 능력들을 배양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이제 그 연기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있는 최양락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아이디어는 좀 그렇게 기발하진 않은데 주는 역할을 잘 소화시키는 이마룡 씨 같은 경우. 이마룡 씨도 아이디어가 물론 있긴 있지만 뛰어나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섞여서 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꾸준히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그 제1교포 중에 자기 딸이 연기를 한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니 배우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해 그러더라고요. 쉬지 않고 해라. 또 가수 되겠다는 우리 극단 친구가 있었는데 또 유명한 가수를 이렇게 소개해줬더니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수도 가수 되고 싶어? 계속 노래 불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개그맨 하고 싶으면 계속 웃겨.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50여 년 전에는 그 개그맨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하던데. 네. 제가 처음에 탤런트 시험 4번 떨어지고 그때 굉장히 불만이 뭘 시켜보지도 않고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10명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0명씩 들어가면 그중에 제가 그때만 해도 178cm면 큰 키였어요. 네 번 중에 3명의 질문이 똑같아요. 야, 너 키가 몇이냐? 178입니다. 그걸로 끝이야. 코미디언 시험을 보는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 탤런트 시험을 보는데. 탤런트 시험을 보는데? 네. 뭘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게 좀 사실 좀 불만이었어요. 뭘 시키지도 않은 게. 그래서 방송국은 나가고 싶은데 탤런트는 이제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수로 나갈 수 있는데 노래는 못하죠. 그 코미디언 쪽으로 저는 후천적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 코미디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플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을 제가 사실은 어렵게 찾아가서 아저씨 오랜만이다. 정말 오래간만이다. 첫 주부터 말은 못 붙였어요. 계속 찾아가다 몇 달 만에 그 찾아가서 제가 이제 말을 걸었죠. 코미디 원고 누가 써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직접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써다 드릴게요. 이렇게 불쑥 얘기를 하고 안 갔어요. 어떻게 써요? 게을렀습니까?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예. 뭘 써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때문에 썼죠. 그래서 몇 달 뒤에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제 거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제 거를 가지고 소재를 삼아서 하시더라고요. 채택이 된 거네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그때 이제 또 몇 달 뒤에 찾아갔더니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분 따까리가 돼서 열심히 따라다녔죠. 예. 그러다가 그때 3명 나오는 걸 했었는데 4명 나오는 걸 쓰면 날 써주겠지 당연히. 그 4명 나오는 걸 썼더니 저를 안 쓰고 가수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을 쓰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저도 출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출연을 하다가 조금 나올 때쯤 돼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때만 해도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방송에. 근데 갑자기 한 6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튀어야 되는데 그 똑같은 걸 하되 한번 이름을 한번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대학에서 연출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 용어 중에 개그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아주 긴박한 순간에 동작 하나나 그 말 하나로 그 긴장을 풀어주면서 탁 웃게 해주는 거를 개그라고 한다. 그래서 애드리브에 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네요. 애드립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긴 거리가 하지만 있습니까? 그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어서 개그맨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코미디 하러 오겠다는 후배들 보고 야 개그맨이라고 하자 꼬셨죠. 그 명칭 자체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셔가지고 그럼 후배들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이게 뭐가 좋으냐고. 그러면 너 60등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4명이 시작하면 제일 꼴찌라도 4등이야. 개변으로 꼬셔서 한 명 빼놓고는 다 제 말을 들었어요. 뱀의 머리가 되자. 그렇게 해서 개그맨이란 말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후에 그 탤런트에 대한 욕심은 없으셨어요? 방송에 진출하고 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또 탤런트였어. 연기였을 뿐이지 뭐 그러니까 그쪽 욕심은 아예 갖지는 않았었죠. 연기에 이제 소질이 없다는 걸 아시고요. 그럼요. 근데 또 코미디언 하다 보고 또 개그맨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연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잔머리로 살아남았죠. 그걸 하다 보면 20대는 다 청춘물을 하고 싶어 해요. 맞아요. 청춘물 주인공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들도 필요하거든요. 아저씨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할아버지나 제일 선배니까 아저씨. 그들이 아저씨를 넘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20대가. 그래서 3개 방송사의 아저씨, 할아버지 역할은 제가 다 했죠. 일단 할아버지 했던 친구들, 김은우라는 친구가 할아버지 역할을 전담을 하시고. 워낙 뭐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고 다양한 공연도 하고 기획도 해오셨으니까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좀 쉬려고 남원에 오셨다는 분에게 좀 이런 질문 하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남원에 오셨으니까 뭔가 우리 지역을 바탕으로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 흥부제 한 대 이렇게 가서 봤는데 흥부제를 그 법과대 학생들한테 모의 재판을 해서 부모 재산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흥부가
놀부를 고소해가지고 왜 아버지 걸 네가 다 가졌어? 네. 장남이면 장땡이야? 색달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요즘식으로 그 재판하는 모의 재판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흥부가 지든지 놀부가 지든지 진 사람이 또 상소하면 내년에 또 그 재판을 그래요?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춘향이로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춘향전도 그 온갖 춘향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좋아했던 분야라서 마술 춘향전 그래서 춘향전을 마술로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마술 춘향전. 이미 구상하고 계신 게 있었네요. 아니에요. 그냥 와서 생각을.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네, 누워 계시다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들어도 빨리 벌써 기대가 가서 되는 눕고 거예요. 싶은데. 누워서 방송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눕까요? 네, 연출을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뭐 이런 질문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대에 서는 전유성과 뒤에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뭔가 좀 공연을 만들어주는 어떤 연출가의 전유성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배우에 있는 게 더 편하죠. 그래요? 제가 직접 나선 거는 그렇잖아요. 말씨도 뭐 원으로 하고 뭐 그래서 그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두렵죠. 쑥스럽고 항상 무대는 두려운 공간이군요.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기념 콘서트에도 뭘 한마디 넣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근사한 얘기들을 막 생각했다가 사실대로 얘기하자 그래서 사실은 떨려요. 라고 제가 제목을 넣었습니다. 네, 뭐 지금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외에서 또 남원에서 꿈꾸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연 외에도? 저는 여기 오면 제가 사는 데가 인월인데 그 지리산 흑돼지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터널이 사이즈가 그 맞는 그 터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위에 그 돼지 얼굴을 만들어서 터널을 그 돼지 콧구멍 속으로 차가 들어가는 그런 터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흑돼지를 알리는 거죠. 남원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까지. 1터널이라고 있는데 거기 딱 만들면 좋은 데를 나중에 지나가다 그 터널에 돼지 콧구멍이 있으면 전유성 씨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해야죠. 나중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이미 좀 감동적인 게 남원에 오신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원의 브랜드화 시킬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신 거잖아요. 고민은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흑돼지를 워낙 좋아하셔서 지리산 흑돼지를. 지리산 흑돼지가 맛있으니까 이 터널 돼지 콧구멍으로 이렇게 그 사이렌 소리 나는 것도 좀 바꿔서 사이렌? 돼지 소리를 꿀꿀 이렇게 해주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괜히 역발상의 규제가 아니시네요. 제가 잘 설득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뭐 남원으로 이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좀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원이 이제 좀 뭔가 혹시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다 또 딴 데로 갈지도 몰라요. 뭐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뭐 전유성 씨를 통해서 남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국으로 다시 떠들썩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볼 건데요.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